자, 이제 마지막 위치속도 과학도 남았는데, 참고로 이 위치속도 과학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위치속도 과학도를 다 까먹었다. 근데 미적분 강의를 듣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앞에 수학2를 배웠어야겠죠? 자, 선생님이 2022 개념적 사고 수학2 15-3강을 꼭 챙겨서 보세요. 알겠죠? 그럼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속도 과학도 중에서 1차원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기본적인 위치 함수는 x equal ft. 그 다음에 2번 속도 함수는 x equal vt라는 것은 f 프라임 t. 이 설명. 가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at로서 f 더블 프라임 t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현재 이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꼭 요 15-3강을 통해 가지고 요 1차원에 관한 이야기. 결국 1차원은 움직 방향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앞에 간단하게 10분이니까 꼭 챙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게 수직선이라면 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워낙 쉬워서 시험 문제도 결국엔 개념만 알면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수직선에서는 움직 방향이 몇 군데야? 라고 하면 두 군데로 움직인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현재 이 함수를 좌표를 한번 찍어 주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x, y가 되는 거야. 다만 이걸 관찰할 때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정의역은 뭐냐면 시간t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개변수 함수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x, y는 ft, g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관찰할 때 x와 y를 따로따로 관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위치 함수가 뭐지? 라고 한다면 바로 x, y는 ft, gt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현재 이것은 시간 t에 따른 위치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속도 함수는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속도 함수를 구할 때는요, 각각을 마찬가지만 미분하시면 돼요. vx, vy. 같은 말로 하면 dt분의 dx이며 dt분의 dy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한 이 값은 f't, g't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 함수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하는 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x값, y값을 따로따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얘가 바로 속도 함수.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속력이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속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절대값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현재 여기서 값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면 나는 x값으로도 움직일 거고 y값으로도 움직인 것의 결합이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vx, 여기는 수직, 여기는 바로 v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크기는 뭐지 하면 절대값,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벡터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의 제곱은 바로 vx의 제곱과 vy에 대한 제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란 결국 루트의 vx의 제곱, 즉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이구나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여기다가 벡터까지 꼭 표현해 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는 이제 벡터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구분하기 때문에 보통 벡터 기호를 빼고 전부 그냥 한글로 속도 또는 속력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되겠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나온다?
가속도 함수에 관련된 식을 뽑을 수 있으며 똑같은 원리대로 하면 가속력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투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치, 속도, 각도를 물어본다면 미적분은 딱 위치 함수하고 속도 함수까지만 질문할 거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이미 앞에 수투에서 했지만 위치 함수를 주면 미분 과정이고 속도 함수를 주면 적분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우리 마지막 풀던 문제 마무리해서 5번,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나와 있죠? 2020년도 수능 문제인데 뭐가 나왔느냐? 학생들에게 내가 속도 함수를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속도 함수 0부터 2분의 파인데 이렇게 위치 함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력의 최소값이 뭐죠? 물어봤어요. 자, 그 속력 구해보죠. Vx는 뭡니까?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t. 코사인 t 합쳐버리면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vy는 뭐죠? 라고 하면 탄젠트 미분했으니까 시컨트 제곱 x야 설명했어요. 시컨트 제곱 t. 자,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코사인 제곱 t분의 1이니까 여기도 코사인을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얼마? 코사인 제곱 t를 넣었어요. 그러면 빼기 1이니까 얘랑 지워지면서 결국 여기는 2 코사인 제곱 t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은 이렇게 되겠죠. 속력이란 루트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4 코사인 4승 t. 이거 제곱하면 코사인 4승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합과 곱 중에서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값이 일정하다. 즉 산술기하 평균이 되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는 살짝 옆으로 와보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범위 내에서 2분의 A 플러스 B는 같거나 크다 두 수의 곱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합 또는 곱이 일정하다가 나와야 돼요. 합 또는 곱이 일정하다. 그러면 얘랑 곱하게 되면 코사인 4승 지워지잖아. 또한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0하고 2분의 파이에서는 양수니까 절대로 기본적인 음수나 0이 발생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같거나 크다. 그쵸? 요 안에 것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4 코사인 4승 t 플러스 코사인 4승 t분의 1이란 같거나 크다. 요거 넘겨주면 2의 루트에 이거와 이것의 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2는 4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가 루트 안에가 4라는 얘기죠. 4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4는 얼마 나온다? 바로 2보다 같거나 크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글자 현재 보면 객관식 보기 중에서 맞는 정답은 바로 3번. 그래서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용어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2020 수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해 9월달 평가원 때 이미 암시했죠. 나 요번에 시험 낼 거야 라고 알려준 건데 요번에 x가 뭐야 했더니 2분의 1에 2에 그 다음에 2에 t-1승이야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t y는 b 곱하기 2에 t-1승입니다. 이게 된 거예요. 자, 상대방이 t가 1에서의 속도가 이랬어요. 그러면 속도 한번 구해보죠. vx, vy란 뭐죠? 라고 했더니 미분해주면 2에 t-1 속의 거 미분하면 2가니까 떨어지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a다. 여기는 미분하시면 b 곱하기 2에 t-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1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1 넣어주시면 0이니까 여기는 1-a. 1 넣어주면 1이니까 여기는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1,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같겠네. yes. 그러면 a는 2라는 값. b는 얼마? 2라는 값.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냐? 하면 정답 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치속도각도는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공부해서 해당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꼭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앞으로는 수투하고 미적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위치속도 각도 관련된 문제가 적어도 하나는 출제가 될 전망이니까 그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미적분학 과정 중 가장 어렵다는 미분의 과정이 끝났고요. 바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적분에 대한 기본 연산부터 해서 심화 응용 문제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